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란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00 두번째 시간으로 새신시러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신시러 정민. 새해가 되면 꼭 가봐야 할 것만 같은 곳이 있다. 한 해의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곳 서점이다. 지식의 산소 가득한 책의 숲을 거닐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멈추는 곳은 역시나 고전의 나무가 뿌리내린 곳이다. 수백 수천 년 전 이미 세상 일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민 교수의 새 책을 펼쳐 읽는다. 그는 한양대 국문과 교수이자 고전 인문학자로 미쳐야 미친다. 다산 선생 지식경영법 등 다수의 저수를 출간하며 한문학 읽기를 꾸준히 권장했던 사람이다. 조선일보의 세설신어라는 고전을 소개하는 칼럼도 연재하는데 가히 고전에 미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그가 이번에 중국이 명예서청으로 바뀌던 시기에 널리 유행한 격언집인 책은담, 소창지기, 신어머 등에서 감명 깊은 원고를 선정했다. 그를 읽을 때의 감상과 다짐을 함께 정리한 책이다. 책무리엔 느닷없이 저자의 고백이 담겨있다. 오래전 사람 일에 치여 체중이 20kg쯤 줄 정도로 힘이 들었던 적이 있단다. 요즘 말로 멘탈 붕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마음이 미쳐 날뛰던 때가 있었다고 말이다. 30년대 초에 교수가 되고 학자로서 딴딴대로의 길을 걸었을 것만 같은 그도 휘청거렸다니 의외였다. 그때 힘이 돼준 글이 명청 지식인들이 남긴 청은 소품이었다.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걸 틈날 때마다 읽고 우리말로 옮겨 적었더니 어느새 터널의 끝이 보였다고 한다. 책은 전 5장으로 탐욕과 무욕의 갈림길에 선 인간 혼탁한 사회를 통과하는 방법, 책 읽는 즐거움, 부자의 삶과 빈자의 삶에 대한 고찰, 말할 때와 침묵할 때의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과 도금 저자의 해설을 수록했고 정리의 대가답게 책의 말미에는 발췌문의 출처를 소개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적어놓은 책은 읽을수록 즐거웠다. 혼자 읽기 시작했는데 저자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가 마치 내 멘토가 된 양 옳은 일과 그런 일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한밤에 누워 집안일을 생각하자면 마음이 범잡스러워짐을 면치 못한다. 책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생각만 어지러워지고 기운도 막지가 않다. 천천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덕분이다. 그 나머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니 내가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다만 나의 덕을 두터이 하기를 구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도 맑아진다. 내일은 글을 읽으며 스스로 힘써야겠다. 명나라 사상가 오제필이 쓴 강제일록의 한 부분이다. 이 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다짐을 담았다. 번다 한 세속 잡사에 골몰을 하다가도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나는 과연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부족함을 덮어두고 남을 원망하고만 있지 않은가. 내일 아침엔 책상을 깨끗이 닦고서 며칠 이런저런 일로 멀리했던 책을 읽어야겠다. 마음에 낀 녹을 벗겨내야겠다. 명나라 문인 오종선이 쓴 소창지기에 대한 글도 소개하고 싶다. 황당무계하여 근거 없는 말을 깨뜨리려면 단지 차가운 말 반마디로 앞뒤가 전도될 행실을 꿰뚫어 보려면 오직 차가운 시선 한 번만. 이번에는 글에 덧붙여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근거 없는 말일수록 수다스럽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기에 교원영색의 꾸밈이 더하다. 이때는 차가운 말 반마디, 냉정한 시선 한 번 100마디 충고보다 뜨끔하다. 저자가 직접 고른 문장들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사람이 읽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내용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삶의 태도에도 매우 유효했다. 새해에 꼭 읽어볼 만한 책을 고르고 있다면 불안 마케팅으로 조악한 전술을 끌어내는 자기계발서보다 차분히 메시지를 건네는 옛사람들의 맑은 말을 읽어보길 권한다. 광관어중 601 1743년 2월 30일
영조가 보람난 짓 남은 사도세자의 관리에 내릴 훈시의 글을 발표했다. 임금은 직접 쓴 4개의 첩을 꺼냈다. 첫 번째 첩은 표지에 혼유란 2글자를 썼는데 안을 열자 홍의입치 광관어중 공심일지 임현산흥이란 16자가 적혀 있었다. 넓고 구색의 뜻을 세워 관대함과 간소함으로 무리를 이끌며 공변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피고 일고 능력 있는 이에게 일을 맡기라는 뜻이었다. 16자리에 또 충성스러움과 질박함, 문화함이 비록 아름다워도 충성스러움과 질박함은 투박하고 끝인 대로 흐르기 쉽고 문화함은 성하면 그 꾸밈에 빠진다. 너그러움과 인자함은 자칫 물러터져 겁 많은 대로 흐르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은 뒤죽박죽이 되기 쉽다고 썼다. 충성스럽고 질박한 것이야 훌륭하지만 맹목적이 되면 천해진다. 문화함이 세련돼 보여도 겉만 번들어하면 쓸데가 없다.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가짐이 소중해도 알맹이가 없으면 자칫 우습게 보이기 쉽다. 의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조정한다는 것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다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날의 모습은 물이 맑아 고기가 없는 것과 같다. 법은 갈수록 가혹하고 세세해지니 만약 너그러운 도리를 세자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백성이 장차 어찌 되겠는가? 라 하였다. 처음 영조가 내린 16자 중 광관, 어중한, 상서, 우서, 대우모 중 임금의 덕에는 잘못됨이 없다. 간소함으로 아랫사람을 대하시고 간대함으로 사람들을 이끄신다고 한 데서 따왔다. 법을 집행하던 위치에 있었던 고요가 순임금을 찬양하여 해서 기린 말이다. 위에서 임금이 너그럽고 관소한 인정을 베푸니 백성은 가혹한 세금의 고민이나 압박이 없어 상하가 화목하고 나라가 안정되어 편안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어떤가? 인약 발병 602 1625년 9월 12일 인조가 구원의 하교를 내렸다. 광해의 난정을 바로잡아 나라의 새 기틀을 세우겠다던 다짐은 3년 만에 왕의 좁은 도량과 우유부단한 언행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왕은 점차 바른 말을 듣지 않고 제 구진만 부리고 희로를 안색에 바로 드러냈다. 보다 못한 김상은의 구원 건의가 있었다. 임금은 부독한 몸으로 하늘의 노여움을 만나 백성의 걱정하는 소리가 시끄럽고 원망하는 한숨이 끊이지 않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건신 일을 버리고 작은 일만 살피는 사이 하는 일마다 마땅함에 어긋나니 그 죄가 내게 있다며 신하들에게 바른 말을 구하였다. 계곡 장유가 구원 응지소에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임금의 마음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처방으로 입지와 회량, 평심을 꼽았다. 뜻을 확고히 세우고 도량의 품을 넓히며 마음을 공평하게 지닐 것을 주문했다. 특별히 그는 임금의 좁은 도량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말했다. 급기야 근래에는 어떤 일에 대해 말하면 마땅한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않고 문득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하시는가 하면 혹은 기뻐하면서도 그 뜻을 따져보지 않으시며 따른다면서도 고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대신이 이에 대해 가난하면 외방으로 자친시키거나 유배를 보내버렸다. 그가 다시 말했다. 신이 가만히 전하를 살피건대 굽은 것을 바로잡으다 고됨이 지나쳐서 약으로 인해 오히려 병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대개 미워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나치게 의심함이 있고 너무 급하게 끊어버리려다가 그 본뜻을 찬찬히 살피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맞으면 그러다고 하고 그 뜻을 거스르면 바로 내친다. 약을 준다고 하면 병만 안겨주니 그 결과 청과 허위가 기승을 부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말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했다. 직가벌가 603 1633년 회시의 시무책은 법제를 묻는 출제였다. 문제는 이랬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법제가 있다. 법제가 타당하면 정치가 간결해서 백성이 편안했고 법제가 요점을 잃으면 정사가 번잡해져서 백성이 원망한다. 한나라의 치라는 법제에 좌우된다. 어찌하여
법제가 제자리를 얻고 정사가 바르게 설 것인가. 윤선도의 글의 서두에서 명자가 한갓 법으로는 저절로 행해질 수가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정치만 있고 그 마음이 없는 것을 도법이라 한다. 고한 주자의 풀이를 끌어왔다. 백성을 위한 마음이 없이 정치를 위해 만든 법제는 도법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어 말했다. 법이란 정치를 보좌하는 것이고 마음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이 아니고는 정치를 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아니고서는 법을 만들 수가 없다. 대개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과 같게 하여 도끼자루를 벨 때 잡은 도끼자루에 말미암는다면 어찌 내 마음을 닦지 않으면서 능히 법을 세움이 있으며 어찌 내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능히 법을 행함이 있겠는가. 선왕이 전하의 법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하였기 때문이고 후세가 법을 세우고도 배단이 일어나고 명령이 나와도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끼자루를 벨 때 잡은 도끼자루에 말미암는다는 글 속의 말은 출전이 있다. 시경 벌가편에 도끼자루를 베고 도끼자루를 베며 그 법칙이 멀지 않네라 했다. 도끼자루 감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벨 때는 손에 쥔 도끼자루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자꾸 멀리서 땅 기준을 찾으려 든다는 말이다. 중용 13장에서도 도끼자루 잡고서 도끼자루를 베면서 둘러보아 살피며 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표준이 자기 손에 있는데도 엉뚱한 데서 기준을 찾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마음은 안 고치고 제도만 고치려던 한 사이에 민심은 저만치 떠나고 없다. 마음이 그대로인데 제도를 바꾼다고 망가진 정치가 바로 서겠는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